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 그리고 핍박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년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 해안 요새에서 최후 항전을 벌였지만 그래도 버티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요. 독립할 때까지 수많은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애를 쓰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다가 1492년 정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스페인을 떠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가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또 동유럽으로 가고 동유럽에 갔던 유대인들이 또 다른 나라로 가고 이렇게 계속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것이었고 1648년도에 동유럽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대학살이 동유럽에서 있은 다음에 이제 영국하고 미국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이주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네덜란드와 영국은 순서를 이어가면서 이제 유럽에 네덜란드 당시에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1등이지만은 전 세계 패권 국가지만은 옛날에는 네덜란드가 1등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영국이 지배하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이렇게 유럽의 선두주자였는데 영국과 미국은 이후에 이렇게 패권 국가가 됐어요. 지금도 미국이 세계 1위지만은 영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영국은 전 세계를 한번 지배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반유대주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어요.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폴란드는 반유대주의가 강했는데 반해서 약했어요. 그래서 대영 제국 영국의 전성기에는 영국의 총리도 영국의 국무총리도 유대인이 할 정도로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친했죠. 그런데 미국은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더 강력한 이런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왜냐하면 1663년도에 미국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이제 당시에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또 이슬람 국가들을 많이 죽이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1663년에 이런 선언을 합니다. 평화를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종교에 대해서 의견 차이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벌받거나 불안해하거나 신문받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1663년도에 미국이 이제 헌법을 마련하면서 이제 이런 헌법을 만들면서 또 당시에 미국에 있는 의회, 우리나라는 국회잖아요. 국회인데 미국은 의회라고 하거든요. 의회는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헌법에다가 명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종교의 자유는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을 위한 조항은 아니었는데 이 미국의 그 기독교인들,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사람 사회는 이것을 그 교리보다 더 중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몰몬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유대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혀 핍박받지 않고 활동할 수가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수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1881년도에 러시아에서 알렉산드로 2세 암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그 알렉산드로 2세를 암살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박해를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5만 명 정도가 러시아를 탈출해가지고 프랑스로 도망가고 독일로 도망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러시아에서 도망간 다음에는 독일이라고 한 나라가 굉장히 안식처였거든요. 독일도 유대인들을 받아주고 미국도 받아주고 프랑스도 받아줬기 때문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안식처였어요. 프랑스도 안식처였고 미국도 안식처였죠. 미국은 자유를 주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 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프랑스에 12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를 믿었죠. 프랑스에 이제 르네상스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있은 다음에 프랑스의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의 그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드레피스 사건이 통해서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이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드레피스 사건으로 프랑스의 반유대주의를 목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시 프랑스에도 친유대 정책을 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도 그 아주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이 프랑스가 반유대주의를 시작하니까 이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국가를 형성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썼어요. 헤르츠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에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생겨났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축출당한 유대인들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미국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도 친유대 정책을 펴지만은 프랑스는 드레피스 사건으로 다시 반유대주의를 간 거죠. 그리고 독일은 어떻게 됐어요? 독일은 나중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이제 그 히틀러가 맨 처음에 생길 때는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도왔어요. 독일을 도왔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유대인들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유대인들은 독일 민족과 유대 민족이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충성스럽게. 그래서 독일 유대인들은 독일에 충성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했어요. 근데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독일을 지지하고 독일 편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독일이 러시아를 물리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내놓은 대답이 뭐냐면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였어. 홀로코스트.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참혹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독일에서도 많이 죽었고 프랑스에서도 많이 죽었고 러시아에서도 많이 죽었고 또 스페인에서도 많이 죽었고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종을 당할 이런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건국에 이르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아이러니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의 히틀러가 이렇게 학살극의 총본산이 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러시아가 연합국 편에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하고 적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천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다 보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반기독교, 미국은 친기독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입장이 친유대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간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수한 기독교는 인류를 멸망하게 만드는 형이상학적으로 포장된 공산주의다. 기독교는 공산주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겠지만은 자기는 언젠가는 이 종교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뿌리 뽑을 때까지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명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박해했는데 이 히틀러를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 문명이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이런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48년 이제 5월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데요.
독일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가 사실 이제 도와주게 됐어요. 이제 사실은 영국은 조금 이제 복잡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신생 국가가 이스라엘 곁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문명 국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1948년도에 독립하자마자 주변에 있던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이 리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독립하는 그 당일날 폭격을 막 가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폭격을 막 가하고 실제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적으로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반을 갈라가지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반은 팔레스타인들이 차지하라 이렇게 그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제정한 겁니다. 그 법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역사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을 위시하는 이제 이런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폭격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이 원조해주고 이제 미국에 있는 모든 금융인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군사 지원, 경제 지원, 정치적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세계에서 최고의 이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건재하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은 다 이제 차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민족적으로 자기들 땅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팔레스타인은 오랫동안 자기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영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과 핍박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어요.